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는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할 매우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거꾸로 나쁜 배필을 만나면 가족 해체, 이혼 등으로 인해 고통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모님이 주선하여 중매 결혼을 주로 하였습니다만 요즘은 배우자를 직접 고르고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선택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결혼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하기 때문에 안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 시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즉 경제력, 외모, 성격, 건강, 성장 환경,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 주제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보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에는 그 후보자를 한 번에 한 차례씩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비교군들 중에서 최종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애인을 만들거나 결혼 상대를 구할 때는 이런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한 명씩 밖에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격인 경우 사귀거나 결혼을 하면서 이후에 후보자들은 만나볼 수 없게 되고 불합격인 경우 다음 차례인 후보자를 만나서 다시 합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다음 후보자가 더 나은 사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앞으로 아예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고를 때는 현재의 비교 대상이 곧 선택지가 되지만 애인이나 배우자를 고를 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과거의 애인들 혹은 미래의 예상 애인들이 비교 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현재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배우자를 고르기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버렸던 애인이 지나고 보니 제일 나았던 것 같아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결혼을 일찍 한 사람들은 좀 더 여러 이성을 만나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더 괜찮은 이성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말이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남녀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과연 최고일까? 혹은 기다리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이 딜레마는 수학자들의 지혜로부터 나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적 정지 이론 또는 비서 문제입니다. 사실 이 이론은 배우자 선택이 아닌 비서를 뽑는 문제에서 고안된 것입니다. 비서 한 명을 뽑기 위해 N명의 입사 지원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면접은 한 명씩 차례로 봐야 하고 면접이 끝난 즉시 지원자에게 합격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불합격된 사람은 이후 다른 좋은 직장에 취업했기 때문에 다시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이후의 면접은 취소됩니다. 이런 전제하에 처음 37%의 지원자는 무조건 탈락시키고 그 이후에 탈락시킨 지원자보다 더 나은 지원자가 있을 때 반드시 고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 최고의 비서를 뽑을 확률은 37%로 최고가 됩니다. 응용해보면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주택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이직처를 알아보거나 하는 우리가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유사 상황의 접목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솔로인 제니가 남자친구를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군의 총수를 정합니다. 결혼 전 만날 사람의 수, 즉 전체 면접 대상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제니는 100명의 남자가 고백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수를 정하기 어렵다면 기간으로 정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제니는 전체 총수의 37%의 인원은 무조건 거절합니다. 즉, 제니는 처음 37%의 남성들은 무조건 거절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도 말이죠. 이를 거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제니는 현빈이 고백해 올 때 잠시 마음이 흔들렸으나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거절 기간 이후에는 거절 기간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주저없이 선택하면 됩니다.
거절 기간 이후에 현빈보다 나은 사람이 나온다면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성공할 확률은 37%입니다. 확률적으로 최고의 방법이지만 꽤 위험한 방법입니다. 무려 실패 확률이 63%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몇몇 수학자들은 이 원리를 이용하여 실용적인 방법을 도출해냅니다. 방금까지는 최고의 남성 한 명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욕심을 조금 버려서 상위 10%에 속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 14%의 후보를 거절하고 그 이후에 더 나은 배우자를 선택하면 상위 10%의 배우자를 얻을 확률은 83%로 높아집니다. 욕심을 더욱 버려서 상위 25%의 배우자 선택이 목표라면 7%의 거절 기간 이후 같은 전략으로 상위 25%의 배우자를 얻을 확률이 92%에 올라갑니다. 최상위 한 명 선택 시 거절 기간 37%일 때 성공 확률 37%이고 상위 5% 선택 시 거절 기간 22%일 때 성공 확률 57%이고 상위 10% 선택 시 거절 기간 14%일 때 성공 확률 83%이며 상위 25% 선택 시 거절 기간 7%일 때 성공 확률 92%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의 영역을 차지하는 사랑 문제를 수학적으로 푼다니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이성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느낌과 끌림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이지 우리 삶의 만족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 삶 여기저기에서 요긴하게 쓰일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